여러분 방학 잘 보냈습니까? 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원격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1, 2, 3학년을 보내고 이제 최종 학년인 4학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국방관리라는 과목을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게 되어서 반갑고, 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성원을 부탁합니다. 한 학기 동안 국방관리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간에 준수해야 될 그런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복장입니다. 우리 군사학과 학생들은 장차 장교가 되어서 리더로서 부하들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신분의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밖의 외모나 또 내면적인 어떤 가득함, 이런 등등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학교에서부터 그런 복장이나 외모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 리더로서의 이미지에 손상이 없습니다. 수업관에 쓰레빠나 또 전혀 필기 준비를 안 하고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4학년 학생들은 1, 2, 3학년을 다 지냈고 정도를 알기 때문에 이런 복장이나 또 수업 준비 면에서도 완벽하게 잘 갖추고 수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수업의 참여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학생들을 보면 수업간에 화장실을 들락거리거나 또 사전에 어떤 보고도 없이 무단 결석을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고, 또 하나는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출석 문제는 공결 확인서라든가 또 사전에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테니까 이 점 유의해 줄 걸 당부하고, 또 수업관에 조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4학년이니까 1, 2학년 때처럼 정신적인 그런 피로감은 덜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제 여유를 찾고 또 4학년으로서 어떤 진중함을 또 수업에서 어떤 집중함을 보여야 될 그런 학년이 4학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졸음을 이기는 방법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터득한 노하우는 수업 시간에 주목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교실의 맨 앞에 책상에 앉는다든가, 또 수업 시간에 수시로 손들고 질문을 한다든가, 그리고 발생의 전환을 해서 졸리면 밖에 나가서 세면을 하고 뒤에 가 서는 것보다 학생들 앞에 맨 앞에 서서 수강하는 방법도 기존의 보통 학생들과 차별화된 행동으로서 주목받는 그런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는 과정에서 밀려오는 잠은 순식간에 달아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국방관리를 같이 연구하면서 복장이라든가 또 수업 준비, 또 수업 태도, 이런 면에서 4학년다운 그런 진면목을 보여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국방관리는 모든 학문의 기초로서 여러분들이 장교로서 또 고급 업무를 수행해야 될 그런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대장을 마치고 연대나 또 사단, 그리고 그 이상의 상급 부대에 갔을 때
접하게 되는 그런 업무로서 고급 장교가 되기 위한 그런 전문 식견과 또 지식을 공부하게 됩니다. 본 과목에 대한 수업 운영 계획을 알아보면 강의는 문무관 404호실에서 실시가 되고 강의 시간은 화요일과 목요일 편성되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또 문의 사항은 여기 있는 이메일 주소를 참고로 해서 전화를 하든 이메일을 하든 해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기를 당부합니다. 마찬가지로 기간 중에 과제물을 2번 내게 되는데 8주차 중간고사 후에는 PPB-ES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제출하고 마지막 기말고사 끝난다면은 계약에 관한 내용을 연구해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 학기별 과제를 부여하고 평가를 해보면 상당히 어떤 성의가 부족하거나 아주 최소한의 예의가 부족하거나 또 내용 면에서 본인이 하지 않고 인터넷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람의 한 것을 카피해서 제출하는데 급급한 그런 학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사학과 학생들이 이 레포트라든가 또 글쓰기에 상당히 취약한 면을 볼 수가 있는데 과제답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핵심에 접근된 그런 내용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강의 진행은 주로 핵심 내용에 대해서 내가 강의 위주로 하고 필요시에 발표 및 토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성적은 출석 10%,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40%, 과제물 10%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출석 사항은 1회 결석 시 2점을 감점할 예정이기 때문에 출석으로 인해서 다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성적이 평가절하되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학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쉬울 것을 보면 A 학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출석 점수나 또 과제물이 부실해서 B 학점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출석과 과제물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합니다. 기타 주차별 수업 주제 및 학습 목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게 배부된 수업 운영 계획서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은 수업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4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한 해를 지나면 이제 장교로 임관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각오와 달리 어느 끝날 때가 되면 정신적으로 해이해되고 또 자만하고 또 심지어는 부패된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들은 4학년이지만 늘 우리 경남대 군사학교 학과에 입학할 때의 그 각오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세로 학과 생활에 또 수업에 임했으면 합니다. 일찍이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에 보면 늘 오디세이는 부하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또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도 빠지지 않고 부하들을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견지했습니다. 부하들을 실은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표류해서 아이니스 어떤 무인도의 섬에 도착했을 때 여러 유혹이 있었지만 그는 지도자로서 지혜를 발휘해서 키클롭스의 괴물로부터 부하들을 탈출케 하였고, 또 부하들이 자만과 나태 또 경거망동할 때 지도자로서 늘 충고와 또 리더로서의 본보기를 보인 사람이 바로 오디세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파도가 치고 또 풍랑이 오고 비바람과 눈보라가 칠 때가 있을 때 늘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그런 역경을 극복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오디세우스는 우리에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을 싣고 이제 바다를 지중해를 건너서 고향으로 갈 때 바다의 요정 사이렌을 만나게 됩니다. 사이렌은 미모와 또 노래의 요정으로서 사이렌을 만난 어느 선박도 무사히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바다에 수장되어서 즉 순간의 유혹을 버리지 못한 그런 패망의 지름길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한 오디세우스는 바다의 배의 기둥에 자신을 꽁꽁 묶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사이렌을 만났을 때는 더 다시 꽁꽁 묶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하들에게는 밀랍으로 귀를 막고 사이렌의 목소리와 노랫소리와를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실제 사이렌을 만났을 때 오디세우스는 유혹을 뿌리치고 초심을 잃지 않고 고향 이타케로 부하들을 무사히 귀향시키는, 즉 리더로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세로서 역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4학년이니까 늘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장교기를 최고의 덕목과 가치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운명을 사랑하면서 매사에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탁월함으로 실천하는, 즉 아리테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경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극복하면 즉 끊임없는 도전과 기회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도전과 기회 속에서 늘 자기가 가는 길을 성찰하고 그것을 탁월함으로 실천하면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에는 포르투나와 비르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르투나라는 것은 뭐 행운이나 또 어떤 그 우연과 또 예상하지 못한 환경을 포르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즉 준비되고 능력을 갖추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즉 비르투스를 갖고 포르투나를 획득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4학년으로서 이제 마지막 장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우연적인 요소를 초월해서 늘 성실하게 매사 임하고 또 준비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야말로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그 지위에 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니체는 초인 수업에서 말세인과 또 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락만을 바라는 인간에게 니체는 안락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종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조소해야 할 것, 경멸해야 할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인간은 그것에 의해서 자신을 몰락하게 되는 것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는 인생의 본질을 자신을 강하고 위대한 존재로 고양시키고 싶어하는 심해의 의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는 현대인들은 안락한 생존과 쾌락에 연연해하는 병약한 인간이 되었고 그래서 니체가 알려주는 행복의 조건은 자신과 싸우면서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란만 추구하려는 자신의 성향과 투쟁하여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의 의지가 강한 인간은 현실에서의 공경을 처하게 되면 자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환영하는 반면 힘의 의지가 약한 인간은 현실에서 공경이 오면 자신의 안락함을 방해하는 고통으로 여겨서 좌절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면 자신의 의지와 생명력이 약해진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우리가 산에 오르는 것은 나의 강인함을 느끼고 싶어서 오른다고 합니다. 초인과 말세인에서 오늘날 현대인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을 쏟아내고 아주 작고 불편한 자국에도 호들갑을 떠는 그런 말세인적인 인간이 오늘날 현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세인은 인간의 타락이 갈 때까지 가서 소시민적인 안락함만을 탐하는 최후의 인간이고 반면에 초인은 위대한 삶을 지향하고 내적으로 강하면서 기품 있는 생명력에 충만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초인은 외부의 상황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항상 그 상황의 주인으로서 존재하면서 상황을 압도하는 자신의 힘을 느끼고 초인의 세계에는 단연코 아름답게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인간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세계에 나눠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은 고통과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우리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상황 중에 하나가 고통과 고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불행이란 내적으로 빈곤해지고 생명력이 쇠퇴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우울증과 염세주의를 갖는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행복한 사람이란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고 그런 것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평정과 충실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는 또 도전 정신으로 안락함이 아닌 늘 고통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삶이야말로 초인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4학년으로서 니체가 말하는 말세인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초인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다가오는 고통을 즐기고 받아들이고 극복하면서 무한한 도전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국방 안보와 국방 획득 정책에 대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미래 전쟁의 양상은 첨단 기술 전쟁으로서 사이버 전쟁과 평화 유지 전쟁, 테러와의 전쟁 이런 등등이 미래의 전쟁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 전쟁은 정밀 유도 무기라든가 또 NCW 효과 중심 전쟁 이런 등등을 하는 즉 네트워크 또 컴퓨터 C4I 이런 거에 의한 전쟁이 바로 첨단 기술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는
AR라든가 로봇, 또 센서 이런 기술도 발달로 인해서 장차 전쟁은 인간이 아닌 그런 첨단 기술에 의한 전쟁 양상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또 사이버 전쟁, IT라든가 인터넷 환경에서 기술 지향적인 그런 전쟁이 양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즉 인터넷을 통한 해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실시간 정보 공유 등등에 의한 사이버 전쟁이 예상이 되고, 또 평화유지 전쟁, 여러 분쟁 지역에 있는 지역에 대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이념에 의한 또 아니면 지역적인 갈등 등에 의한 대털의 전쟁, 이런 등등이 미래전쟁 양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전쟁의 특징은 저강도 분쟁의 증강, 즉 전면전이 아닌 어떤 제한전, 또 어떤 그 재래식 무기에 의한 이런 저강도 분쟁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전쟁 발발 시기가 언제 발발된지 판단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전과 전술적 차원보다는 전략적 수준의 대응이 더 중시하는 그런 전쟁으로서 첨단 과학기술에 의한 전쟁으로 대량 피해가 수반될 것이고, 평상시 공세적 억제 작전이 필요하며 전쟁 발발 시 적의 중심을 타격하여 주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장거리 타격 수단을 구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전력 운영 체계가 기존의 방식과 판이하게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병력과 무기 체계의 집중적인 투입과 장기전 소모적인 거였다면, 미래전은 적이 지휘 통신과 지휘 중추 및 무기 체계를 마비하는, 그래서 전장을 조기 종결하는 형태의 전쟁이 예상되며,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P2B 방식, 즉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의 전쟁이 예상이 됩니다. 지난 미국이 이라크 그 군사 지도자를 살해할 때도 무인 항공기에 의한, 즉 P2B 방식,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의 작전을 통해서 제거를 한 그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획득 정책에서 군사 안보라는 것은 정치, 외교, 사회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며 나아가 발생한 불시의 사태 대처하는 그런 능력과 과정, 기능들을 국가안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방정책이란 위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위협의 발생을 어떻게 어찌하고 발생된 위협에 대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여 대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획득 정책은 이러한 대처하고 준비하는 위한 여러 가지 유무형의 전력을 획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또 그런 규정과 방치 모든 제반 활동들을 국방획득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이란 획득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획득 정책 아래 각 분야별 기능별 사업계획이 있다면 좀 더 사업계획은 획득 정책 내에서 기능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플랜들이 되겠습니다. 방위력 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무기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획득하고 운영하고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를 하는 그 제반 계획을 방위력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방위력 개선 사업을 무기 체계라고 하면, 무기 체계는 총포, 대포, 전차, 항공기, 함정 이런 것들을 무기 체계로서 방위력 개선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전력 지원 체계라고 있는데 피복이라든가 또 급식 또 등등 무기 체계를 지원하고 또 부대를 지원하고 전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적인 요소가 방위력 개선 사업의 상대적인 전력 지원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비무기 체계가 모두가 다 전력 지원 체계로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방위력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령은 크게 국가계약법에서 그 밑에 이하의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동 시행령 시행규칙, 방위사업 관리 규정으로 나눌 수가 있고, 방위력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군의 조직으로는 상급 부대인 국방부, 합참, 각군본부, 교육사, 군수사 이런 부대들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방위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대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책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국방정책을 관리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정책기관으로 정책부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와 정책 방침은 국방목표는 아래의 세 가지 국방목표로 또 국방 8대 기조는 아래 여러 기조 8대 기조를 가지고 국방정책 기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과 육성정책은 방위산업 육성 개선 및 참여를 활성화하고 방위사업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며 방위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육성정책이 되겠습니다. 획득정책, 획득의 개념은 광해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국방정책 및 군사전력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 확보 차원에서 전력기획, 즉 전력 소요를 도출하고 소요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개발, 야전 배치 및 운영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획득의 개념의 광의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의 개념은 소요 결정 이후 단계부터 전력화 단계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배적인 획득 개념은 군수품을 구매 또는 연구개발, 생산해서 조달하는 것, 즉 무기체계 설계, 개발, 시험, 계약, 생산, 배치, 군수지원, 개량, 그리고 폐기하는 일련의 과정을 획득 개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 장비, 물자를 필요로 한 시기에 필요로 한 만큼 공급하는 것으로 무기체계를 개발, 생산, 배치, 운영, 군수지원, 개량 및 폐기하는 일련의 수명주기 활동간 획득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조직 통제하는 제반 활동을 획득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은 이 클래스에 올려져 있는 자료를 참고로 해서 예습이나 복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